오늘도 나폴리가 4대0 오늘도 대량 득점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폴리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 팀이냐면 최근에 기본 3득점 이상입니다. 기본 기록을 보면 오늘 4대0이죠. 주중에 있었던 레인저스전 3대0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이 로마전은 1대0이었는데 그 전 경기 3득점, 아약스전 4득점, 크레모네세전 4득점, 아약스전 6득점, 토리노전 3득점. 최근 경기들을 보면 죄다 3득점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 나폴리가 대량 득점을 하는데 실점이 적어요.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그 실점이 적다는 건 김민재의 비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오늘 나폴리가 포백을 구성할 때 김민재를 오른쪽에 두면서 김민재와 제주스 이 두 명의 센터백 조합으로 나왔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스팔레티 감독이 살짝 변화를 준 게 뭐냐면 평소에는 마리오 후이가 올라가고 그리고 왼쪽 중앙 수비수가 살짝 빠지면서 3백을 만드는 전형을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스팔레티 감독이 약간의 변화를 준 게 김민재가 어차피 오른쪽에 있으니까 디로렌초까지 공격적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리오 후이도 올라가고 디로렌초도 올라가는 이러한 공격적인 전술을 오늘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 김민재가 이 디로렌초 뒤에 있으니까 디로렌초에게 편안하게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적으로 올라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보시면요. 나폴리가 평소와 다르게 김민재와 제주스가 짝을 이루고 있을 때 오른쪽에서는 디로렌초가 올라가 있고 마리오 후이가 왼쪽에서는 올라가 있는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뛰어나가는 디로렌초에게 예술적인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죠. 뛰어나가는 디로렌초에게 김민재가 아주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고 여기서 디로렌초가 김민재의 볼을 받아서 중앙으로 크로스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오던 흐비차의 머리를 맞고 오시맨에게 흘러서 오시맨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로렌초도 올라가고 마리오 후이도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이 나폴리가 좌우 측면을 엄청나게 자주 활용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폴리의 측면에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이 디로렌초가 올라갔을 때 오늘 사스올로의 측면 공격수인 로리앙테라는 선수가 엄청나게 빠른 선수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도 고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면에서 김민재가 잘 막아내는 모습도 분명히 보여줬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로리앙테가 드리블 돌파를 해서 나폴리의 수비수 2명을 완벽하게 뚫어냅니다. 이때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와서 로리앙테의 드리블을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애초에 이 라인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비 라인에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이때 중앙에서 사스올로의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고 여기서 김민재와 제주스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살짝 잘 못 맞췄어요. 두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죠.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분명히 사스올로의 선수가 앞에 뛰어가고 있는데 김민재가 또 빠르게 달려 들어갑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게 완벽하게 뚫린 상황이었긴 했는데 김민재가 따라 들어가서 사스올로의 공격수가 슈팅할 때 방해를 해요. 달려가서. 그래서 어쨌든 방해를 하니까 이 사스올로의 공격수가 1대1 상황이었는데 성급하게 슈팅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슈팅이 메렛에게 너무나 허무하게 막혀버리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가 아주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라인도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때 요 김민재와 제주스 특히 이제 김민재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오늘 경기에서도 꽤나 수준 높게 발휘된 경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장면도 보시면 사스올로가 뒷공간으로 볼을 보내주는데 주앙제주스의 단점이 뒷공간을 커버하는데 좀 스피드가 느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앙제주스가 스피드 싸움에 지면서 공간이 완벽하게 열려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김민재가 따라가 주긴 했는데 여기서 김민재도 사실은 견제를 못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많았는데도 어쨌든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오늘 김민재가 뒷공간 커버도 잘해주고 메렛의 선방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공수의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오늘 경기 나폴리의 아주 좋은 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오늘 공격적으로 경기를 일단 나폴리가 하니까 엄청나게 올라오는 장면들이 꽤나 나왔어요. 뒷공간도 넓게 커버해야 되지만 일단 올라와서 수비하니까 올라왔을 때 볼을 끊어내면 사실은 공격 지역에서 볼을 끊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민재가 볼을 끊어낸 다음에
아예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런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볼을 걷어냈을 때 패스 미스가 나와서 이제 사스올로가 볼을 끌고 움직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김민재가 라인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냥 과감하게 전방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합니다. 물론 볼이 앞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스올로의 수비보다 볼과의 거리가 좀 먼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가 이 차이를 극복하고 볼을 빼앗아내는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고, 다른 장면 보시면 사스올로가 공격을 전개하는데 일단 김민재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수비를 하니까 높은 지역에서 볼을 끊어냅니다. 김민재가 볼을 끊어낸 이후에 그냥 볼을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심지어 선수 한 명을 돌파해서 김민재의 엄청난 스피드가 나오면서 상대 측면을 무너뜨린 이후에 결정적인 패스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흐비차가 완벽한 찬스를 맞이하는 이런 장면이었는데, 오늘 경기 나폴리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경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폴리가 잘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팀은 현재 공간을 너무나 잘 활용하는 팀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득점 장면들을 보면 나폴리가 얼마나 공간을 잘 활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나폴리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사스올로의 선수들이 오른쪽 측면에서 압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폴리가 빠르게 반대편에 있는 넓은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 공간에서 나폴리가 아주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고, 이때 마리오 후이가 볼을 가지고 여유롭게 전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리오 후이가 흐비차한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나폴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스를 보내준 다음에 왼쪽에서 공격이 진행되니까 이번에는 사스올로의 선수들의 위치를 보세요. 반대편에 또 몰려있죠.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반대편 공간에 공간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흐비차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 반대편에 공간이 생기니까 나폴리가 이 공간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오른쪽에 있을 때는 왼쪽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왼쪽으로 갔을 때는 다시 수비수들이 한쪽으로 몰리니까 다시 반대편으로 전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계속 활용하면서 이 사스올로의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니까 이때 사스올로의 수비 라인에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측면에 로사노가 있다 보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죠, 여기서. 그리고 이게 수비가 끌려 나갈 때 흐비차가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중앙에서 다시 이 공간을 향해서 침투를 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로렌초의 예술적인 패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나폴리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이후에 오시멘의 득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득점 장면만 봐도 지금 이 스팔레티 감독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팀은 공간을 빠르게 활용하는 팀이다 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냐면, 이 나폴리가 기본적으로 공격 패턴이 미친듯이 다양해요. 나폴리가 3백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마리오 후이가 올라갈 때는 디로렌초가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오늘 경기에서 오른쪽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는 후이가 3백을 만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디로렌초가 올라갔을 때 김민재가 조금 더 올라가서 디로렌초의 뒷공간을 확실하게 커버해줄 수 있는 이러한 전형을 만들기 위해서 후이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폴리는 유연한 경기 운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 거죠. 후이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에 제주스, 김민재가 오른쪽, 요런 3백 전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디로렌초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디로렌초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김민재가 중앙 제주스가 왼쪽에 있는 이런 전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두 선수를 다 올려서 김민재와 제주스만 후방에 남겨두고 후이와 디로렌초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전형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폴리가 이 사스올로의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측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마리오 후이와 디로렌초가 올라갔을 때 측면 공격수인 흐비차와 로사노가 있잖아요. 근데 로사노와 디로렌초, 마리오 후이와 흐비차, 이 좌우에 있는 이 두 명의 선수들이 계속 또 스위칭을 합니다. 그래서 흐비차가 측면으로 나올 때는 후이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후이가 측면으로 나올 때는 흐비차가 중앙으로 들어가고, 반대로 오른쪽에서도 로사노가 중앙으로 올 때는 디로렌초 올라가고, 반면에 디로렌초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는 로사노가 측면으로 나가고, 이렇게 쉴 틈 없이 계속 스위칭이 이루어져요. 이 장면에서는 흐비차가 측면으로 나가고 마리오 후이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오 후이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사스올로의 수비가 중앙으로
끌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 장면 보시면 흐비차가 볼을 잡았을 때 마리오 후이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이때 상대 중앙 수비수가 흐비차를 막기 위해서 측면으로 끌려 나오면 이때 흐비차가 중앙에 있는 후이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순간적으로 후이가 이번에는 중앙으로 들어가서 사우스홀러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장면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 디로렌초가 측면으로 돌아나가다가 이번에는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홀러의 수비가 디로렌초를 막으러 중앙으로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 로사노가 측면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디로렌초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사스올로의 수비를 중앙으로 유인하고, 이때 로사노에게 공간이 생기면서 로사노에게 패스, 요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나폴리가 지금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공간도 너무나 잘 활용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축구를 정말 마음껏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폴리가 이번 시즌 엄청나게 좋다.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이 나폴리의 전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렇게 오늘 경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